다음은 우리 조민희 선생님 수업입니다. 벌써 5번째 수업이시고 입문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시리즈의 오늘 일단 완결판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조민희 선생님께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관련 연수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 좀 요긴하게 썼던 좀 말을 제목을 에듀테크라고 거창하게 붙였지만 또 간단한 툴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도구들 제가 되게 연수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복잡한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 바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술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GG 이거 많이 아마 선생님들 아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도구들이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거 같이 얘기 나누면서 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URL 단축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한테 뭔가 링크를 전달할 때 이게 너무 길면 하나 오타만 나도 접속이 안 되고 또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속이 막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같이 실습해 보면서 하면은 좋을 텐데 지금 왜 때문인지 그 지지가 잘 이렇게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주소를 짧게 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gg.gg로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이용 방법은 여기, gg.gg라는 사이트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put your long URL here라고 되어 있죠. 긴 URL 주소를 이곳에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줄이고 싶은 긴 주소를 이곳에 넣고 shorten URL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조금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소로도 설문에 응할 수가 있지만 밑에 있는 짧은 주소로도 똑같은 설문에 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짧아졌지만 이 뒤에 있는 nrjc0이라는 의미 없는 주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좀 더 외우기 쉬운 주소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주소를 여기에 넣고 Customize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아래에 Customize 링크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작게 하나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곳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주소를 넣고 shorten URL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만약에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면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네, 간단하죠. 말 그대로 나만의 인터넷 주소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렸는데 제 공유 드라이브 사이트도 이 gg.gg yes AI 프로젝트 2021로 해서 선생님들께 공유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뭔가 너무 긴 링크를 전달하고 싶으실 때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이름을 넣어서 뭔가 공유하는 그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유용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뭐 yes 그러니까 뭐 gg.gg 슬러시 뭐
학교 이름 따셔서 BH302 2021 이런 식으로 학급에 고유 사이트 주소를 만드셔도 좋고요. 무궁무진하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두 번째는 주밋인데요.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 발표 같은 거 할 때 특히 이번에 요즘에 원격 수업 많이 하니까 간단한 단축키로 지금 이렇게 화면 그 확대나 축소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축키로 이렇게 낙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이머까지 할 수 있어서 원격 수업 하실 때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업 안내를 먼저 좀 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여기 서희진 선생님 계시네요. 서희진 선생님이 저번에도 수업 사례 나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랐는데 지금 제일 조회수 높으신 수업이시거든요. 내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업으로 지금 혜진 선생님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다음 주에 고장난 인공지능 만들기로 수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잠깐 어떤 수업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네. 저는 요즘 그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네. 데이터 편향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이해 그리고 원리 활용 및 이제 윤리까지 다룰 수 있는 약간 네. 수업을 구성해서 친구들이랑 해봤는데요. 그래서 네. 6학년 친구들도 좀 무리 없이 따라 했는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사이트를 먼저 하나 추천해 드릴 텐데 여기 지도안이 다 영어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코딩이랑 인공지능을 합해서 좀 그래도 그나마 웹사이트만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머신러닝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안에 이미 지도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지도안 참고하셔서 수업 계획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수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번역 이렇게 누르니까 한국말로도 나오네요, 선생님. 그렇고 저는 그걸 몰라서 그냥 보고 간단해서 그래도 따라 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코딩도 들어가 있고 뭐 파이썬,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해져 있어서 따라해 보면서 연습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네. 메타버스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제가 메타버스를 같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업 나눔할 때 다음번에 한번 그 겟업타운이라고 해서 그 이제 아바타 같은 걸로 이제 친구들이랑 실제로 학교 공간 같은 데 모여서 PPT도 볼 수 있고 이제 서로 소회의실처럼 하지만 얼굴도 직접 보면서 할 수도 있으면서 중앙 통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완벽하진 않은데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애들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잘 되면 보니까 순천향대 이런 곳에서는 메타버스로 입학식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충분히 학교 행사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보고 함께 같이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메타버스 진짜 필요할 수 있을 것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을 되게 쉽게 잘 해주시니까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빨리 이렇게 나눔해 주시면 저희가 2학기 때라도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셨던 거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예습을 한다고 하면 보내주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응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서 선생님 수업 나눔을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냥 수업 나누면 안 들으시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연습하시는 것만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친구들이랑 수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조미 선생님 수업 준비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그 서울 여상의 명순현 선생님께서는 구글 잼보드를 활용한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선생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다음번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니 선생님. 그럼 시작해주세요, 미니 선생님. 아, 네. 제가 컴퓨터가 업데이트가 걸려서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마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웜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아이들한테 링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PDF, PPT, 한글 파일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파일을 이제 전송하고 싶으실 경우에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야옹의 소리가 들리네. 네. 네, 여기에 만약에 PPT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뭐 PPT 다 동영상 다 되는데 이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를 하면은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파일을 공유하실 때 좀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링크 보내드렸는데 네. 그 저희 연구의 공문 PDF 파일을 제가 이렇게 웜홀을 이용해서 전송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PDF 하나만 했지만 뭐 수업 자료, 다양한 수업 자료를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이 웜홀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공유가 빠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활용한다면. 맞습니다. 네, 특히 뭐 패드인 경우에는 특정 파일이 뜨지 않는 경우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 링크 이용하시면은 다양한 이제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또 이 링크는 24시간만 지속되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계속 어디인가 남아있을 것 같은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요긴하게 썼던 자료인데요. 이게 제 구글 드라이브인데, PDF 파일로 한글을 만들고 싶으실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니까 선생님들에게 참고 자료를 이제 연수 자료에서 따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타이핑하기 어려우니까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시고 연결 앱에서 구글 문서로 들어가시면 이 PDF 파일이 바로 이제 그 문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 나누고 싶은 부분, 뭐 인공지능의 개념, 이 부분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연수 자료에 실으시거나 아니면은 학생 이제 수업 자료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마지막으로 비타라는 영상 편집 앱인데요. 요즘에 뭐 브이로그라든지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편집 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비타라는 앱이 제일 편리하고 사용하기,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좋더라고요. 또 이것의 장점은 제가 학생들의 발표 영상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편집할 때가 많은데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다 타이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비타에는 자동 번역기라는 그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의 음성을 바로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해 주고 이제 저는 거기서 약간의 오탈자만 수정하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편집 앱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면서
뭐 학습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료의 질이겠지만 이걸 어떻게 예쁘게 담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조금 그래도 힙하게 만들어줬을 때 학생들의 학습 효과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저희 연구회에서 발표했던 사진이랑 그다음에 유튜브 거기 화면 첫 화면을 학생 사진, 활동 사진이랑 이렇게 엮어서 한 30초 만에 만든 인트로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수업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운영하시는 유튜브 인트로 이런 거 만드실 때 이 앱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프로그램 도구 소개였고 이제 제 네. 프로젝트를 마지막 이제 랩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인공지능 좀 선생님들 주의하실 점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제언에 한 번에 마무리해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의 3가지 주요 대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 각각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이해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주제인데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 대영역과 주요 내용 요소는 나와 있는데 성취 기준은 아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합의된 성취 기준이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큰 교육 과정을 짜실 때 학생에게 맞는 수행 기대를 먼저 설정하시고 이제 풀어가시면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대영역의 각각의 수행 기대를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좀 시간이 많이 들었던 작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교육의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교육과정 요소도 고려해야 되고 덧붙여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학습자의 그 수준도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이 작업이 제일 좀 선생님들께 많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 활동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 기대를 찾고 나면 프로그램 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봤고 인공지능 이해 수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일 먼저 인공지능 개념 이해여야겠죠.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앞에 발표하실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 알려주면 굉장히 잘 한다고 선생님들이 다 입을 모아 말씀하셨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크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개념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정확하게 인공지능 개념을 짚어주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런 선 개념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학습시킨 다음에 직접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학습을 통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공지능을 조사를 하였고 이 활동이 왜 중요했냐면 뒤에 활동에서 아이들이 일기쓰기 상상 일기쓰기 활동을 하는데 자신이 조사한 인공지능 기술로 상상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어떤 분야에 어떤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보는 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아이들의 소감을 들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제 정의를 분명하게 정리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도 읽어보고 싶다처럼 조금 조사 활동을 했을 때 더 구체적이고
그 자세한 학습 흥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인공지능에 대해 교육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고 탐구해 보는 것이 이런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개념 2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상상 일기를 썼는데 그 상상 일기를 쓰기 전에 인공지능이 잘 구현된 그런 영상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학생들이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뒷부분부터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되게 잘 나와 있는 영상이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공지능이 함께할 가까운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Good morning. Today's condition is 70%. 매일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알려줍니다. Hello, Mary. Increase protein intake. Adjust your fat percentage. 당신이 먹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건강한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Reducing sugar intake. 건강하고 좋은 재료만 먹을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겠죠. Good morning, Mary. You're 10 minutes late today. I'll escort you to the fast way. Face recognition stop. 아이고 이런 졸음운전은 절대 안 되니까. Let me play fun music. Raise the volume. Your favorite coffee shop is on the way. I'll let it to the stops. 남자라서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이런 순간인가요? I found an 80% matching outfit for Mary. 완벽한 패션 감각이 없더라도 당신에게 딱 맞는 선택만 보여드릴게요. 고를만 하죠? Reset to 385. What should I do next? 세상에 먹을 것은 많고 당신이 알아야 할 레시피도 수천 가지죠. 완벽한 영어 발음이 갖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특별히 봐드릴 수도 있어요.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고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인데. 자, 언제 찍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 Did you have a nice day? I'll escort you home. Adjust indoor temperature.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알아서 모실게요. Tire air pressure is low. Please check. 이게 뭐야? 다들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삶의 행복이고 보람이죠. 인공지능에게도 행복과 보람이 있다면 이런 거고요. 하루 종일 연습한 영어 실력. 자,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Happy birthday. I'm really proud of you and your friends. 축하해요. 완벽했어요. 늘 함께 있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이것이 행복한 인간이 사는 모습인가 봐요. 비욘드 커뮤니케이션. 네, 이 영상 보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자기 삶으로 끌어와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 일기를 자기가 앞에서 조사 활동했던 것과 앞에 보여준 영상을 토대로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인데요.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과 이제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그냥 도구로 해서 앞에 그 선생님께 음악 그 툴 이용해서 그 수업하신 게 바로 교육 방법으로서의 인공지능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주제에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담으려고 좀 이 두 번째 주제를 조금 풍성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인공지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머신러닝인데요. 머신러닝의 개념을 선생님들께서 잘 아셔야
이제 제 다음 활동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 이해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AI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필요한 규칙을 입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머신러닝의 경우는 컴퓨터가 직접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맞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바로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 머신러닝 기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규칙을 잘 찾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컴퓨터가 스스로 알맞은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비지도 학습.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반복하며 학습해 나가는 강화 학습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네요. 네, 선생님 이 동영상은 날아다니고 있어야 돼. 유튜브에 헬로 AI 월드 치면 주연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나오는 그 네이버가 주관하는 교육 채널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그다음에 여기 머신러닝,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활용까지 인공지능 교육의 모든 주제의 영상을 아이들 수준에 맞게 되게 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머신러닝의 영상만 가져온 거고 선생님들께서 다른 수업 하실 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또 아이스크림에서 헬로 AI 월드 네이버랑 연계해서 인공지능 연수를 무료로 지금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서 인공지능 연수도 이렇게 무료니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머신러닝의 개념을 언플러그드 카드 놀이로 학생들이랑 활동을 해보았는데 구체적인 활동 방법은 제가 공유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수업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교육, 바로 이제 다음 앱을 이용해서 꽃 검색으로 우리 반 협동 식물 도감 만들기 수업이었는데요. 이 수업 영상 뒷부분만 제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조사조사 있는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Hey, won't you pull me a knot up? I'm going in, so wish me good luck. 네, 저는 이 수업을 블렌디드로 구성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꽃을 직접 검색해보고 이제 원격으로 패들렛에 학생들이 조사한 그 결과를 식물 도감으로 엮어내는 수업이었습니다. Yeah, gotta put on my favorite song. I need a 얘들아 이것 봐봐. 우리 한 명 한 명은 3개, 4개 정도밖에 못 조사했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협동해서 엄청 멋있는 우리 식물 도감이 완성됐어요. 여러분들이 조사한 특징도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등계국 여러 개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볼 수 있어. 사진 제라늄들이 어떤 걸 새롭게 알게 됐는지, 뭐가 즐거웠는지 말해줄 수 있는 우리 형섭이 AI를 이용해 식물 이름을 알아보았다. 제라늄,
금계국땡을 알아보았다.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듯이 식물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다. 야외 활동은 안전을 잘 지켜서 더 해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식물도감은 혼자서는 새내기밖에 못하는데 여러 명이 모여 수양하니 많이 쓸 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학교에는 꽃이 아주 많다. 형섭이는 선생님이 어제 들려줬던 시가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요. 우리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꽃들도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아할 거야. 현서, 크게 천천히 읽어주세요. 활동 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꽃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꽃들의 특징도 더 알고 싶습니다. 찍어보고 살펴보는 활동도 흥미로웠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져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으로 제가 조사한 제라늄 금계국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많은 식물 도감으로 더 알고 있는 것이 많아진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현서는 협동의 힘을 잘 말해줬어요. 네, 앞에서 이제 손유나 선생님께서 융합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그 시를 이용해서 국어 수업도 될 수 있고 과학 수업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업도 되면서 협동의 가치를 아는 도덕 수업도 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제님.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인공지능의 개념을 토대로 사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탐구해보는 수업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 지난주에 보여드려서 따로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목소리를 만들어 주었던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몸을 쓸 수 없는 척수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헤이 클로바 인공지능 저희 이제 클로바가 울리네요. 네, 그 스마트 스피커로 이제 집안의 모든 일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직접 아이디어를 발표해 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가지고 학부모 공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청각 장애인이신데 엄마가 그 자녀랑 목소리로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영상의 내용이었고 이건 아빠가 이제 딸과 같이 손잡고 데이트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학부모님들께 이런 소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책임감도 갖게 되고 학부모님들도 더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한 영상을 짧게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려서 그냥 복습 차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첨언드리면 제가 만든 이 모든 영상은 맨 앞에 보여드렸던 비타 앱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에는 자막이 있는데 비타의 그 스마트 번역 기능으로 인공지능 번역 기능으로 어렵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강현입니다. 생명인 사람들, 특히 물체가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색을 구별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사람들을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교환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원리는 AI 센서를 통해 각 색깔의 파장을 분석한 뒤 각 색깔마다 다른 소리를 들려주어 색을 구별하는 원리입니다. 눈으로 직접 색을 구별하지 않고 소리 즉 청각을 통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계물 촬영 방법은 구글의 스피커 기능과 AI 센서 기술을 합성해 구글의 AI 센서가 색 파장을 분석해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줍니다.
착용 방법은 일반 안경과 같이 쓰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실행됩니다. 참고로 치우지 않는 충전 한 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스피커는 안경 다리 쪽에 있고 잘 들리게 귀와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센서는 이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인공지능 기술은 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AI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큰 질병을 가졌는데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거나 자신을 간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 내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AI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환자 주변을 지켜주는 간호인 역할을 자신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성별, 키와 몸무게 등의 정보뿐 아니라 환자의 병명, 병의 심각성,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준 조언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정한 때에 필요한 데이터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병이 심각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어서 물을 투여하고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등의 일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 앞부분만 보셔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미래 사회에 얼마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영향 주제는 인공지능의 이해와 인공지능의 원리 활용이 단단하게 지도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학생들이 진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사 활동도 해보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익숙해지고 그거를 또 이제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사회적인 영향으로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앞에서 제가 조금 제 프로젝트 지금까지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하나도 다루지 않았잖아요. 근데 초등 수준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뭐 트롤리 딜레마라던가 아니면 그런 고차원적인 토론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 또 인공지능의 10대 요건을 지도하고 내 인공지능은 어떤 요건이 조금 부족할까? 이런 그 앞에 프로젝트와 연결되어서 조금 문제를 보완하면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프로젝트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학생들의 소감을 이렇게 받아보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클로버 더빙으로 녹음을 떠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이 사용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10대 요건과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할 때 이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해질 기술, 물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돌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고 이런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10대 요건을 알게 되어 올바른 인공지능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이 이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고 기회가 있다면 앞 페이지에서 구상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더욱 깊게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AI, 음성 인식 기능, 문자 읽기 능력 등으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따른다.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등 개인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있을 뿐더러 인종차별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오늘이 인공지능 마지막 수업이라 아쉽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네, 소감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관심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 저와 마찬가지로 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이 많고 아이들의 미래가 좀 걸려있는 영역인데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총 제언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를 조금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저희 사례 나눔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도구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짜임새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했을 때 더 완성도 있는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인공지능의 이해, 그다음에 원리와 활용, 사회적 영향까지 좀 주제를 다 고루 다룰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인공지능 교육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구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봤을 때 처음 접하는 것이기도 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좀 이 도구에 빠져서 수업 목적이 조금 잊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도구에 너무 아이들이 매몰돼서 수업 목적과 이 도구가 전이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내내 적절한 발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아이들이 도구에 열중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옆에서 이거는 인공지능의 이런 원리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인공지능의 이런 모습이야. 이런 부작용이야. 이런 적절한 발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앞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나왔던 재구성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업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잘하시는 것, 뭐 선유나 선생님은 국어, 뭐 영어, 음악, 도덕 이렇게 자신이 조금 잘하시는 영역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그게 수업으로 구현됐을 때 더 확장적인 수업, 더 인공지능의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금 연구회 활동처럼 이런 활발한 교육 정보나 자료가 공유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서 더 활발한 교육 정보와 자료가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거 참관로 오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이나 이게 수업 준비하시는 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완결된 또 수업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희진 선생님이 고생하셨습니다. 멋져요. 이라고 채팅창에 의견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소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9시 42분이 후딱 지나갔네요. 정리를 잘해 두셔서 고맙습니다. 나눔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채팅창에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짜임새 있게 교육과정 짜신 부분에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또 서희진 선생님이 채팅창에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쉬운 원리부터 이해부터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영상 자료라던가 이런 자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한 거라서 특별히 선생님들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조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감 말씀하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늦은 시간까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을 빨리 하느라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지능 교육
할만합니다. 너무 재밌고요. 아마 하시면 하실수록 그 매력을 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공유하는 거 어렵지 않고 저한테 큰 기쁨이니까요.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그 gg.gg Yes AI 프로젝트 2021 여기에 제 수업 자료 다 올라가 있으니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제 메일 주소 남기겠습니다. 수업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그다음에 더 필요하신 자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인디스쿨의 영재 교육 그 게시판에 제가 자료 더 자세하게 그 수업 설명이랑 해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네, 제 자료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사용해 주시고 네, 네, 피드백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서울여상 명순현 선생님과 또 오늘 참가해주신 서희정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수업 나눔 준비하고 계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AI 융합이 아니더라도 우리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연구회니까요. 교과 융합 사례라든가 프로젝트 사례라든가 이렇게 뭐라도 수업 나눔 같이 하면서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편안하게 항상 이렇게 좀 신청해 주셔서 풍성한 수업 사례 나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맡아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